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또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어쨌든 어제 이사회 결정 나오고 나서 두산로보틱스가 기자간담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도 모자를 판국에 5%나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왜 떨어지는 걸까 하고 봤더니 요거예요.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3주를 주거든요. 근데 이걸 변경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4주로 주는 그 변경안이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고 주주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꼴랑 한 주 더 준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과연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또다시 무한으로 정정 요구하겠다 이런 걸로 흘러가진 않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지금 주가가 5%나 조정을 받고 있어요. 또다시 우리에게 시작된 겁니다. 어떤 게? 바로 여론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 거의 스파르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금융당국도 그렇고 뭐 하나 시원하게 우리 밀어주는 편이 없습니다. 우리의 권익 우리가 지켜야죠. 저쪽도 이미 소액주주 연대를 구성해가지고, 액트라는 소액주주 연대를 구성해가지고 이미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이라고 행동주의 펀드사까지 등장을 해서 깽판을 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왜 가만히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여기로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두산 합병 찬성한다, 요거 하나만 저한테 보내주시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국을 그냥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이미 국감에서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게 드러나냐면, 자, 국감에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무슨 말을 했어요. 자, 나 정치할 생각 없다. 그럼 두산 이거 너 외부적으로 발언한 거 아니냐 하고 물어봤더니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나 그러지 않았는데, 나 외부 발언한 적 없다, 이러니까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 주가에 또 기술 반등을 또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론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합병 관련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깨까닥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두산 로보틱스 확실하게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로보틱스가 합병하면 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왜 합병을 해야 되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기자 간담회에서도 어떤 걸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에너지 사업과 기계 사업 확실하게 사업 구조를 개편을 해서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끌어 나가겠다. 시너지를 고려하면 비슷한 사업군으로 당연히 합치는 게 맞습니다. 양말 가게랑 피자 가게랑 합치는 게 맞습니까? 돈가스랑 피자 가게랑 합치는 게 맞죠? 음식이지 않습니까? 같은.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왜 예를 들면은 피자 만들던 집이 치킨도 만들고 치킨도 만들던 게 피자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비슷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너무 제가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지금 재편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의 이 사업에서 뚜렷한 성장을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에너빌리티 퓨얼셀하고 있는 수소라든지 원전 사업 너무 좋죠. 근데 여기에 밥켓이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괴리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산이 제시를 하는 게, 이 사업 개편으로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두 회사의 기업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주주분들에게 이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 누가 왈가불가합니까? 니들이 뭔데 난리냐?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두산 로보 온라인이라고만 검색해도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3일 전에도 나왔네요. 합병 재추진하지 말아라.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 두산 바켓에 대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해서 합병하지 말아라. 안 한다고 하잖아. 가만히 좀 있어봐. 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니네가 뭔데 지금 떠드는 거요?
지금 합병 결국에는 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던 게 결국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자,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와 두산 마켓을 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전히 주주분들의 이런 설득과 소통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오케이 그것까지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 즉 두산 마켓을 상폐를 시키고 완전히 로보틱스와 하나로 만드는 그 절차는 우리가 안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다만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합병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일정도 나왔고요. 그 말은 뭐예요? 신설 부문.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식회사 투자사업 부문을 분할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 흡수 합병을 하고 두산 로보틱스 존속하겠다. 밥캣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두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밥캣은 로보틱스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외인 기관 쓸어담고 있지 않습니까? 왜 5%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쓸어담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 단체 문자도 보내드릴 거지만 이 외인들의 폭발적인 순매수 흐름을 더욱더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번에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이 여론전, 외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 합병은 정당하다, 정당성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로보틱스 주주님들께서 합병에 대한 찬성 의지를 확실하게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비록 보잘것 없어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지 않고 제게 합병 찬성 요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010-4469 6둘치고 여기로 보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의 문자가 우리 합병을 이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 이끌어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로보틱스가 이 외인들의 수급도 없다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슈 터지면서 자 지금까지는 합병이 이거 될 수는 있겠어? 라는 이런 의구심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증시가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는 상황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코스피 보면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떨어지고 있어요. 왜? 외인들의 수급이 안 돌아. 증시에 수급이 없어. 그런 가운데 이 로보틱스를 외인, 기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는 담아가고 있다는 거. 주가는 떨어졌으나 여전히 외인과 기관은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합병에 대한 이슈가 지금까지는 이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려 대기업의 합병이라는 이 이슈가 상당히 지금 희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합병 진짜 될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소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또다시 이게 여론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액트라고 하는 소액주주 연대 구성을 해서 이거 뭐 소송까지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로보틱스 합병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목소리 권역별로 뭐 지방방송 하지 말고 한 곳에 일시에 모아서 우리 이렇게 찬성하고 있다는 걸 완전히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제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합병 찬성한다라는 이 문자 보내셔가지고 함께 힘을 내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로보틱스 저는 이 주식이 20만원 이상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그냥 이거 뭐 합병 이슈 가지고만 계속 이야기 드리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거시적인 흐름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초당론적 정책안이 바로 이 제조업에 있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부활이 두산 로보틱스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 합병이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막 불이 났어. 이 불만 끄면은 초호화 저택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불을 초기에 우리가 제대로 제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협동 로봇 출하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자꾸 늘어나느냐? 필요하니까. 필요해.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야노경제연구소라는 이 저명한 연구소에서 올해 전 세계 협동 로봇 출하 대수가 6만 대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다. 협동 로봇이 계속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로보틱스가 이번 합병으로 날개를 달게 되면은 당연히 그 안에서 어떤 이런 시너지와 이런 모멘텀이 등장하면서 주가의 상승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이 시장이 단순히 성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북미와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협동 로봇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이 협동 로봇 기업이 1200여 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들 이거 지금 제조업에 협동 로봇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근데 이미 쓰고 있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로보틱스 주식을 고작 한 주 더 준다라고 하는 이런 반시대적인 발언은 저는 이 사람은 석기 시대에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세상의 문명을 바라볼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럴 거면 그냥 석기 시대 가가지고 뗀석기, 아니 간석기 뭐 이런 거 돌대게 들고 생활을 해라. 아니 로봇이 필요 없으면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봇이 필요 없는 세상을 생각하고 있으니 이 한 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르고 고작 한 주 요딱으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가만히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목소리를 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010-4469-6279 여기로 두산 합병 꼭 한번 남겨주시고요. 우리가 다같이 매수하고 매도한 타이밍 역시 단체 문자로 들어갈 예정이니까 반드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이 유니버셜 로봇에서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협동 로봇이 뜨겁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 그 안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2분기 경영 실적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중동의 전쟁과 유럽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시장이 부진했어요. 실제로 이 북미 지역에서의 이 협동 로봇 발주량이 이번 분기에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로보틱스의 매출은 오히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금 30% 성장한 게 보이고 지금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나 매출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업이익이 적자 나는 이유가 애초에 이 유통망 확보라든지 영업망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 보니 이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벌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시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돈이 지금 빠져나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투자한 금액이 결국에는 북미 지역에서 어떤 영업망을 확보를 하게 되고 협동 로봇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실적이 대거 이 영업이익 흑자로 돌이킬 만한 수준까지 이른다라고 했을 때 지금 투자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게 됐을 땐 주가의 상승 모멘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북미 현지 법인 판매 본격화로 상반기 북미 지역의 매출이 전년 대비 155%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북미 지역에서도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성장 전략이 매우 중요했단 말이죠. 이번에 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좀 적혀 있었지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발표한 자료 여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로보틱스가 이 전문 서비스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침투율 자체가 2%밖에 안 되는데 추후에는 이 고도화되는 로봇 시장이 1경원까지도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명시상무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게차와 두산 로보틱스의 이 팔레타이저를 크로스 셀링을 해가지고 고객 접점의 확대와 영업망을 통한 이런 매출의 성장과 그리고 이 안에서 밥캣의 이런 지게차 팔레타이저 크로스 셀링을 해서 매출을 고도화시키겠다, 매출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시너지를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니버셜 로봇 시가총이 27조입니다. 환하기 37조예요. 로보틱스 지금 시가총이 10조도 안 되는데 이 로보틱스의 잠재력을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 지금 합병한다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시가총액 10조, 20조, 30조까지 같이 올라가겠는다면 로보틱스 주가 매우 저렴한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이내에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런 당찬 포부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과거에 협동 로봇 1차 사이클이 도래했을 당시에 어땠어요? 요때 참고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급하게 이 로봇 협동 특히 협동 로봇의 발주량이 많이 늘어났었는데, 협동 로봇은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해서 기업들 입장에서 부담 없이 좀 도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엄청난 성장이 일어났던 협동 로봇 시장이었는데,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4위, 판매대수 4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또 환학이라든지 유니버셜 로봇과 같은 이런 굴지의 협동 로봇 기업들을 제치고, 이 기간 동안에 2018년도, 2021년도 요 기간 동안에 성장률에서 1위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경쟁력이에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 그죠? 그럼 이번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북미 지역에서의 이 로봇 바람,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협동 로봇의 출하 대수의 증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국면에 놓여져 있냐면, 얼마 전에 테라다인이 시카고에서 이 로봇에 대한 쇼케이스를 진행을 했어요. 미국의 디지털 제조, 요게 지금 엄청난 핵심이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이슈가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이 유니버셜이라는 세계 1위 협동 로봇 기업은 북미에서 협동 로봇 회사인 이 유니버셜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 AMR 회사인 이 미르를 포함하는 이 테라다인 로보틱스를 지멘스의 고급 로봇 및 자동차 분야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게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협동 로봇과 자율 이동 로봇의 결합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AMR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제대로 부각을 못 받고 있거든요. 자회사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 재무적이라든지 뭐 지금 매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개편해 나가면서 이 시장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테라다인 로보틱스와의 협업은 이런 새로운 AI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자동화된 미래를 전망을 제공한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전 세계는 지금 이 협동 로봇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씩 영상도 틀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자 차체 폴리싱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출하에 앞서서 차량 외부를 광택내는 작업이다. 폴리싱의 핵심 작업은 균일한 힘으로 폴리싱 툴을 차량 표면에 밀착을 시켜서 곡면을 따라 작업을 한다는 건데, 이거 사람이 매우 이 균일한 힘으로 장기간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두산 협동 로봇은, 자랑스러운 협동 로봇은 토크 센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로 미세한 변화까지 감싸면서 자 폴리싱 툴을 완벽히 밀착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차와 지금 콜라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정 구현 사례 그대로 한번 클릭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소리는 음소거를 하도록 하고요. 영화관 모드로 봐서 크게 화면을 키워드릴게요. 자 봤더니 야 기가 막히네. 야 씨, 이게 사람이 하면 굉장히 고됩니다. 허리도 숙여야 되고, 협동 로봇이 굉장히 미세하게 아주 깔끔하게 겉면을 광택을 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 공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후에 우리 또 세차를 맡길 경우에 이런 겉면의 왁싱 작업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정말 자동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면 벌써 대단한데요. 감탄이 납니다. 그죠? 자, 그 말은 로보틱스의 이런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이런 공정에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앞에서 확인한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이 모든 공정에서 작업자와 협동 로봇은 안전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다?
이미 현대 자동차 그룹과 말레, 콘티넨탈, 이튼과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메이저 부품사들의 고객사로 적용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왜 못 올라가느냐? 합병에 대한 이런 제동과 증시의 이런 어려운 여건들. 근데 생각해보면 금리 인하 시작됐죠? 합병 시작되고 있죠? 미국의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저는 우리 로보틱스가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산이란 주식이 과거 72,000원 찍었다가 26만원까지 갔어요. 정말 크게 올랐죠. 근데 요때랑 기가 막히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올라가다가 뺀 다음에 자 바닥을 잡는 과정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끌었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겠어요? 잡주다 못 간다 이거 뭐 손절해라 망했다. 그런데 주가가 3배 4배 올랐단 말이야. 이런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하고 싶겠어요? 누가 이걸 매수를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런 시각도 결론적으로는 자 두산 차트랑 똑같습니다. 시세 나오기 전에 어쨌든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결론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고 뭔가 불안하다고 느껴지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외인과 기관,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의 수급들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의 시너지와 장점과 협동 로봇 시장의 전망 등을 우리가 이 증시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로 꼭 동참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020-4469-6279 2번으로 두산 로보 합병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